뭐 전치사 하나 정도 빼먹는다고 영어 문장을 틀리게 구사했다, 의미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은 명사인데 그건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아이폰인데 그건 나의 부모님이 사준 것이 나에게인 폰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한국어를 얘기할 때랑 영어를 얘기할 때랑 사고 자체가 시작이 달라야 돼요.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lost an iPhone that my parents bought me. 자, 근데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는 내 부모님이 내게 사준 아이폰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하면은 영어를 표현을 못 합니다. 생각나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순 자체를 모방해야 돼요, 원어민들을. 자,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이폰인데 그건 부모님이 사준 것이 나에게인 아이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이폰인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I lost an iPhon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제 구체화를 시킬 건데, 구체화는 항상 이제 접속사로 시키는 건데, 접속사 중에서 관계사라는 것을 빼오는 건데, 그런 깊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이 iPhone을 가리키는 역할, that,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라고 생각을 하고 that 이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아이폰이 어떤 아이폰인지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내 부모님이 사준 것이 나에게인 그런 아이폰이다. 그래서 my parents bought me 라는 표현을 that 뒤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런 아이폰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I lost an iPhone that my parents bought m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음 예문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하셔야만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만든 것은 하나의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은 내가 좋아하는 해결책이다, 가장. 됐죠? The teacher made the solution that I liked the most. 됐나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분을 보면은 그 선생이 만든 것은 하나의 해결책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The teacher made a solutio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체화를 영어는 뒤에서 시키니까 그 solution이 어떤 solution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라고 생각하고 that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서 다시 주어 서술어 부사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해결책인지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주어는 내가 라고 생각하고 I라고 말하고, 좋아하는 이라고 생각하고 like 라고 말하고, 무엇에 대한 서술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런 해결책이다 라고 이제 생각만 드시면 되고, 부사는 이제 가장 내가 좋아했던 거니까 the most를, 영어는 순서와 상관없는 게 이제 부사니까 뭐 맨 뒤에서 이제 the most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예문 가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싫어하는 남자인데 그가 물어봤던 것은 바로 나의 전화번호였다, 어제. 됐나요?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번호 물어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는 내가 싫어하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물어본 것은 내 전화번호야, 어제. 이렇게 사고를 하면은 그냥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The man that I don't like asked for my phone number yesterday. 됐죠? 주어는 그 남자가, 그러니까 the man.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먼저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서술어 나오기 전에 that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 그것은, 사람이 사물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뭔가를 지칭할 때 그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 남자는 that. 그러면 이제 자동스럽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사람으로 지칭하려면은 the man who,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the man that 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서술하기 위해서 주어 서술어를 표현할 건데, 내가 싫어하는 남자니까 I don't like을 that 뒤에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the man, 그 남자, 그것은, 그 남자는 I don't like, 내가 싫어하는 남자인데,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인 그 남자에 대한 서술어가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 남자, 그건 내가 싫어하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물어본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asked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뭘 물어본 것인지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치사 for를 쓰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남자, the man. 근데 그건 내가 싫어하는 남자. That I don't like. 물어본 것은 ask. 구체적으로 뭘 물어봤다? For. 그 다음에 내 전화번호인데 my phone number.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언제 그거를 물어봤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내가 싫어하는 남자인데 그거 물어봤던 것은 바로 나의 전화번호였다. 어제. 이거를 머릿속에 담으면서 표현을 하면은 the man that I don't like asked for my phone number yesterday.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전략이었는데 그건 모두가 당시에 기대해온 전략이었다. 이 전략을 구체화하네요. He didn't agree to the strategy that everyone had expected. 자, 일단 주어는 그가라고 생각하고 he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서술어는 절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생각하고 didn't agree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뭐에 동의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 to를 쓰면 되고요. 네 번째 목적어는 그 전략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the strategy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문장을 연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전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어떤 전략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that 쓰면 되는 거고 그 어떤 전략인지를 서술하기 위해서 주어 서술어 뒤에 나오면 되는 건데 모두가 라고 생각한 다음에 everyone, 그 다음에 당시 기대해온 것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had expected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무리 지으면서 당시 기대했던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전략이었는데 그건 모두가 당시 기대해온 그런 전략이었다. He didn't agree to the strategy that everyone had expect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뭐 전치사 하나 정도 빼먹는다고 영어 문장을 틀리게 구사했다. 의미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이 어순에 따라서 사고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 자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그냥 용기 있게 말하다 보면은 진짜 막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하나를 다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큰 틀을 잡은 다음에 그 전반적 아웃라인을 잡고 조금씩 그러니까 가다듬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아주 동그란 거를 만들고 싶거든요. 우린 영어를 아주 세련된 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은데 조금씩 각이 져 있을 거예요. 한 7천각형 엄청나게 이제 각이 지어진 형태의 겁니다. 그걸 계속 세련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네모에서 시작해서 사각형에서 시작해서 육각형, 육각형에서 시작해서 팔각형, 팔각형에서 시작해서 12각형, 16각형, 2000각형, 4000각형, 8000각형, 무한각형 해가지고 이제 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언어 공부인데 이걸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원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채워나가면서 원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그건 내 친구 아버지가 구매한 자동차인데 그건 지나치게 비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를 이제 말을 해보면 The car that my friend's father bought was too expensi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그 자동차이고 the car 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자동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that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자동차인지를 뒤에서 주어 서술어로 서술하기 위해서 주어는 내 친구의 아버지가 라고 생각하고 my friend's father 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고 서술어는 구매하다 라고 생각하고 bought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서술이 끝났으니까 구매한 자동차인데 라고 마무리 짓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the car that my friend's father bought. 자동차, 그건 내 친구 아버지가 산 자동차.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술어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진술은 다 끝났으니까 다시 그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서술을 하는 부분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라고 생각하고 서술어 was를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어는 자동차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쌌다라고 생각을 하고 too expensive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입니다. 그 이웃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의 멀티플렉스였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호흡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The neighbors wanted a multiplex that people could enjoy. 됐죠? 이제 주어는 그 이웃들이 라고 생각하고 the neighbors 라고 말합니다. 서술어는 원했던 것은 이라고 생각하고 wanted 라고 말합니다.
목적어는 하나의 멀티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고 multiplex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 multiplex가 어떤 multiplex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것은 이라고 생각을 하고 that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게 어떤 multiplex인지를 서술하기 위해 주어 서술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multiplex니까 people could enjoy라고 뒤에서 서술해주면 됩니다. 이제 좀 영어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근거해서 일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